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요즘 정치 돌아가는 꼴을 보면요, 분통이 터집니다. 정말 열심히 싸운 분들, 이 상황을 만들어 놓은 분들은 또다시 뒷방으로 밀려나고 있고요. 뒤에서 이간질하고 기회주의적으로 놀고 했던 사람들이 숟가락을 딱 얹어놨습니다. 그러니 답답할 노릇이죠. 이 상황에서요, 이건 좀 아니다. 대한민국 주도 세력, 애국 세력이 나서야 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 아끼시는 분입니다. 바로 전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이신 전광욱 목사님이십니다.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월요일 날, 네. 예, 동아면 면세점에서 네.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원하다. 요즘 네. 너무 말이지, 뭐 국민의힘에서 그 나이 어린애가 막 설치고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됐냐. 네. 해갖고 거기에 기운이 확 네.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또 이런 말씀하세요. 왜 또 만들었냐? 당이 있는데 그렇죠. 기독 자유당도 있고 네. 뭐 여러 당이 있는데 또 왜 만들었냐? 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네.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10년 동안을 주사파 문화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강요를 받고 살았지 않습니까? 예. 10년 동안을. 근데 제가 이제 감옥에서도 생각을 많이 해봤고, 이번에 다시 이 대통령 선거 한번 잘못하거나 또 이제 잘못해버리면 또 우리가 10년 동안을 또 날려버리고 예. 그리고 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나이가 내일 모레 70이거든요. 예. 그럼 난 좋은 세상 못 보고 난 하늘나라 가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중에 이번에 우파정당이라고, 우파정당도 알고 보니까 아닌데, 국민의힘 정당을 예. 비롯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통령 선거에 놓고 뭐 하겠다고 하는 사람, 뭐 윤석열, 또 뭐 최재형, 홍준표 등등 여러 사람, 예. 또 뭐 그 등등 유승민, 뭐 안철수 이런 사람들 예. 보니까 그분들 입에서 꼭 나와야 될 단어가 안 나오는 게 뭐냐면 이승만과 박정희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렇다면 저들이 또 세상을 집권해서 10년 동안을 농락하면 이제는 다시는 대한민국이 자유통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없다. 이래서 이건 안 되겠다. 예.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강화문 운동을 해봤지 않습니까? 네네. 뭐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많은 1,300만 이상. 우리 대표님도 그 토요일마다 와서 연설하시고 예. 예, 그렇게 하셨는데 아니 이것을 우리를 뭐 극우 세력이라고 예. 당연히 저 더불어민주당이야 뭐 속으로 다 알지만 극우라게 아니는 것은 국어사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극우는 폭력이 동반돼야 되니까. 예. 그런데도 쟤들은 선거 전략상 우리를 극우로 몰아가지고 뭐 정가운 집회에 갔느니 안 갔느니 뭐 이걸 가지고 예. 오세훈한테 막 몰아제키고 이럴 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동안에 나는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던 예. 국민의힘 정당이 당당하게 거기에 대해서 반격을 하고 나와야죠. 오히려 더 부추겼죠. 일부 세력은. 아니 그러니까요. 극우? 그럼 이렇게라도 해줘야죠. 극우? 그러면 강화문 집회를 정강훈 혼자 했냐? 우리도 거기 참여했다. 예. 그러면 거기 참여한 숫자가 1,150만 명인데 이건 저희들은 거기 DB를 다 만들었습니다. 오는 사람에게 서명을 다 받았죠. 예. 1,150만이. 그럼 1,150만이 다 극우냐? 이 말을 누가 해줘야 되느냐? 국민의힘 정당이 논리적으로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즐기는 거예요. 정강훈 까는 걸 보고. 그 중심에 또 이준석 같은 애들이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또 이번에 또 당 대표 선거에 나온 데 보니까 난 개인적으로 뭐 이준석 그분 난 잘 모르고 해서 뭐 젊은이가 뭐 저 종편에 나와서 뭐 촉새처럼 뭐 나발나발 하는 걸 보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사람이 참 뭐 하버드 나왔다고 하니까 뭐 뛰어난 젊은이인데 입이 좀 너무 가볍지 않냐 나 그 정도로만 예.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요 이거는 사실 그 색깔만 이 갈아입은
나는 좌파라고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예, 좌파라고 보이는 이유는 거기 뒤에는 또 유승민이가 있다는 것이 또 자꾸 그렇죠. 소리가 들리고. 김무성도 있고. 네, 김무성도 있고. 근데 유승민은 그 위스콘신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 저도 이제 미국에 부흥회를 많이 했기 때문에 위스콘신의 그 문화를 제가 다 알죠. 예. 위스콘신의 그 유명한 그 교수 돌아가셨습니다만 지금 유명한 경제학자가 거기를 거의 위스콘신을 그 경제학을 지배했는데 그 제자들이 나중에 박사학위 받고 미국의 전역에 거의 주립대학의 교수로 예. 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UCLA도 그래서 좌파가 된 거예요. 미국의 그 주립대학을 비롯하여 모든 대학이 경제학은 거의 다 좌파입니다. 미국도. 그 같은 그 유승민하고 친구인 이혜훈 의원 있죠. 이혜훈. 그 UCLA 박사 아닙니까? 예. 그 이혜훈 의원하고 뭐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말을 지금 여기서 방송에서 좀 해서 어떨까 싶지만 이건 사실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자, 그 문재인이가 대통령 처음 됐을 때 제가 이제 밥 먹는 우리 교회를 오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이혜훈 의원을 놓고 내가 막 공격을 했죠. 아니 소득주도 경제상경이 뭔 소리냐 이게. 어? 나도 알아보니까 이건 유엔의 보고서에 정식 경제학 이론도 아니고 유엔 보고서에 한 번 딱 언급된 사실인데 이게 인간이냐 그랬더니 아니 지금은 뭐 부인할지 몰라도 이건 사실이에요. 이거는 내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뭐 그 정도는 아니지 목사님. 이혜원 의원이 뭐라냐면 목사님 그 정책도 괜찮은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 말도 안 되네.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말이야. 아니 의원님 뭐라고요? 아니 목사가 그렇게 멍청한 줄 알아? 목사님은 나도 그 정도의 경제학 이론 알아놔도 무슨 뭐 그것도 괜찮은 정책이 뭐야? 난 그때에 아하 미국의 유학파 특별히 경제를 전공한 유학파들이 이게 경제적으로는 정치적인 쪽은 뭐 준 건지 몰라도 경제에 대해서는 이제 좌파로 기울어졌구나 하는 것을 나는 그때 충격을 받았는데 바로 그 친구 아닙니까? 유승민하고 그 다 저 이혜원 의원하고. 그러면 지금 유승민 문화가 다시 대한민국을 10년을 지배했을 때 그 대리인이 이제 젊은 이준석이라고 본다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주사파는 노골적인 주사파니까 우리는 강화문에서 사람 모으기도 쉬워 사실은. 뭐 또 욕도 하기도 쉽고. 그 이것은 애매하고 좀 가장하고 털을 뒤집었으니까 이거는요 더불어민주당 타도하기 위해서 강화문에 모이자 그러면 안 모인다면 사람들이 우리 편인 줄 알고 이래서 다시 10년을 속아버리면 다시는 대한민국 희망이 없다. 그래서 저는 모든 일을 결행할 때는 항상 기도 중에 깊이 그것도 뭐 그냥 식사 기도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깊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 조명을 받고 타임도 이때다. 내용도 이거다 해서 내가 땅 했죠. 그랬더니 지금 전국에 광란이 일어났어요. 아니,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로. 아니 뭐 신한수에도 막 질문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시죠. 어떻게 가입하냐. 화딱 지나 죽겠는데 지금 뉴스도 보기 싫다. 이번에 국민혁명당 생겼는데 거기 지금 가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고 그제 오늘 전화가 폭주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 혼자만 똑똑한 줄 알았더니 국민들이 똑똑하구나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그러면 이제 저한테 질문은 이제 이런 겁니다. 그 중에서도 한 뭐 10% 정도는 이제 저를 위해서 우려 반, 또 염려 반 해서 그러면 갈라치기 할 것이냐. 이제 이 질문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3살 난 애입니까? 뭔 갈라치기는. 그래서 국민혁명당으로 이제 명칭을 이제 가칭을 정했습니다. 이 정식 명칭은 공모하려고 합니다. 공모해서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은 우리가 이 혁명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가칭 이제 국민혁명당으로 이제 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하려고 하느냐? 그럴 때 제가 볼 때는 기존 두 정당 메인 정당 하나는 더불어민주당이고 하나는 이제 국민의힘 정당인데 이게 두 메인 정당인데 얘들이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얘들이 대한민국의 정당이라고 하는 존재가 대한민국의 그 건국 이념을 몰라요. 특별히 이승만 박정희에 대해서. 그 자유시장 경제가 뭔 말인지 모르는 거야. 그렇죠. 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한미동맹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기독교 입국론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당 대표를 한다, 뭐 선거한다고 후보 토론회 하는 걸 보면요. 정말로 그 유치부도 애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주제 가지고 서로 막 공격하고 뭐, 네. 뭐 네가 무슨 뭐 뭘 속였느니 뭐 너 태어난 것이 뭐 어디니 이런 장난을 치는 걸 보고 이야 저런 인간들을 보고 내가 그동안에 참 강화문에서 생명을 걸고 내가 깜빵을 3번 갔어야 되느냐 이래서 내가 딱 결정 내리고 하니까 국민들이 열광을 하고 예, 그래서 반드시 제1목적은 뭐냐 돌아오는 3월 달에 대선에서 후보 지명권을 기존 정당에게 난 주지 않겠다. 우리가 주도하겠다. 주도하겠다. 반드시 단일화는 한다. 예. 단일화하는데 그 단일화하는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야지. 왜? 이승만과 박정희도 모르는 인간들이 무슨 놈은 문재인이가 한 말대로 중재자가 되겠다. 중재할 능력이 있나요? 그 사람들은. 예? 운전자, 뭐 중재자, 뭐 음주운전이죠, 음주. 근데 아니 우리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우리가 컨셉으로 잡는다면 이승만과 박정희 정신이거든요. 예.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은 대한민국을 건국했고 당연히죠. 예.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흥국가, 독립된 국가가 148개 나라 아닙니까? 148개 나라 중에서 사람이 사는 기본적 제도, 민주주의죠. 그 다음에 인간이 먹고 사는 이 산업화. 이것을 완전히 완성한 나라는 지구촌에 3개라 그러는데, 첫째는 대한민국, 둘째는 대만, 셋째는 싱가포르인데, 싱가포르는 500만 도시국가란 말이에요. 예. 국가라고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규모가. 대만도 1800만이거든요. 그 유엔에서 또 쫓겨났고, 실제로 인구 5천만을 가진 정상적 국가의 틀을 가진 국가 중에는 148개 중에 대한민국이 딱 유일한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이렇게 만든 이것이 누구냐? 이승만과 박정희거든요. 예. 지금도 입만 열만 몇 조 주겠다. 이번에 오늘 아침에 또 뉴스 나오는데 또 가을에 전 국민에게 보상금 주겠다. 보상금 주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돈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국민 세금이죠. 아니 국민 세금인데 우리가 지금은 우리 국민 세금이지만 이 틀은 박정희와 이승만이가 만든 돈이거든요. 예. 그 돈을. 예. 그 남이 만든 돈 가지고 네가 왜 인심 쓰고 난리야. 난 거기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고 이제 국민들도 속을 만큼 속기 때문에 이제는 돈 나눠준다고 해도 젊은이들이 안 믿더라고요. 20대가.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제 국민혁명당을 선포하니까 예상외로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우리가 저 국민의힘 정당을 정말 찍기 싫었는데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 때 할 수 없이 저놈들 꼴 보기 싫어서 그렇죠. 찍어놓고도 영 기분이 안 좋다는 거야, 영. 그런데 목사님이 이걸 딱 새로운 혁명이라는 당을 선포하니까 신난다는 거야, 젊은이들이. 젊은 사람들도. 네, 특히 반응이 이제. 기독교인 젊은 층들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3개 진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니 해도 저와 함께 생사고락, 생명을 같이 했던 강화문에 한 번이라도 참석한 사람, 연인은 말고 예. 한 번이라도 참석한 사람이 1150만입니다. 1150만. 네. 예. 그분들은 저는 저하고 같이 해줄 줄 믿고 예. 그 중에 일부는 또 지역 영모라든지 이런 게 붙잡혀서 또 딴 생각할지도 몰라지만 주력은 하여튼 함께 할 줄 믿고 그 다음에 제가 인생 태어나서 계속 섬겼던 우리 기독교 진지 1200만이거든요. 예. 이게 무서운 것은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이 방송을 들으신 일반 시민들은 이거 고개를 살랑살랑 흔들지 몰라요. 에이 참가 무슨 저러냐 그럴지 몰라도 이건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대한민국은요 교회가 세운 나라입니다. 그럼요. 기독교 입국론이죠. 네,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와서 교회 짓고 병원 짓고 학교 지어서 그래서 생긴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예. 그 중에 제일 잘한 것이 1904년도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미국으로 초청한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데려간 거예요. 예. 데려가서 조지 워싱턴, 하버드, 프리스턴 거기서 석사, 학사, 박사를 받게 하는 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국내에 있을 때는 고종하고 싸울 때는 눈에 안 보였거든요. 그렇죠. 안 보였는데 높은 산에 올라와서 보니까 인간은 어떤 세상에 살아야 되느냐 하고 인류가 만들어준 교훈인 자유평등박애 여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예. 인간은 자유평등박애에서 살아야 된다. 근데 그걸 누가 만드냐 보니까 인류 역사 2000년이 구라파가 만들어낸 구호예요, 그게.
근데 그 구라파 만든 주체가 기독교예요. 예, 예. 결국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자유평등박애. 제가 강화문 운동도 하고 지방대회도 하면서 늘 저와 함께 하셨던 그 웅천 스님이란 예, 예. 스님이 계십니다. 네. 할렐루야 스님으로 별명 붙였습니다. 예, 예. 스님인데 나오시면 막 할렐루야 하시니까 네. 그 스님이 저하고 이제 연설을 같이 하면서 다니면서 첫 워딩을 이렇게 했어요. 요즘은 잘 안 하시는데 자유평등박애는 인간이 살아야 될 제도요 이념인데 이것은 구라파의 기독교 사회가 만든 구호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보살의 정신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지혜롭게. 예, 예. 그래서 난 그 스님 때문에 덕 많이 봤는데 그래, 이것을 이승만이가 눈을 떴거든요. 네네. 인간은 자유평등 박애에서 사는 세상이다. 그런데 자유평등 박애를 누가 만들었냐 봤더니 로마를 중심한 2000년 동안 기독교 사회가 만들었는데 이것이 그럼 어디서 나왔냐 봤더니 성경에서 나왔다는 것을 이승만이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승만이가 거기서 잉태하기를, 애를 갖기를 대한민국이 다시 해방이 되면 대한민국 건국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이 바로 거기서 튀어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 나와가지고 와서가지고 1945년 10월 10일 오셔가지고 3년 동안 이승만을 죽이려고 하는 조선인민공화국 박헌영 이놈을 북한으로 쫓아버리고 그 다음에 한민당 요즘 저 더불어민주당의 조상이죠. 그거 이제 김성수 송진우 세력이죠. 호남에 있는 지주의 아들들입니다. 예, 예. 그 사람들은 우파였어요. 우파. 예. 예, 우파인데 일본 놈들이 그 한국을 지배할 때 대한민국을 통치를 할 때 주로 지주의 아들들을 이용했습니다. 지주의 아들들을 다 일본으로 데려가서 뭐 와세다 대학, 뭐 동경대학 이게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 지주의 아들들을 공부를 시키고 해서 그들이 바로 주력된 사회가 누구냐? 송진우, 김성수 고려대학교 설립자. 예. 근데 해방이 딱 됐습니다. 히로시마 원자탄이 터지니까 큰일 난 거야. 이제 이승만 영감이 들어오게 생겼어. 영감이 들어오니까 니들 왜 친일파했어? 이제 혼나게 생겼어 영감한테. 예. 그래서 뇌물로 바치려고 당을 먼저 만들었어요. 들어오시기 전에. 그걸 만든 게 그게 바로 한민당입니다. 한민당. 예. 이것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당사에 가면 첫 번째 그 순서에 그 한민당이 딱 써 있어요. 송민구. 예. 그 자기들이 조상이라고. 근데 그것이 바로 우파입니다. 우파. 우파 중에서도 요즘 색깔로 표현한다면 극우입니다. 극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원래 극우의 극우. 예. 뿌리가 사실은 극우가 아니죠. 정상적인 제 우파란 말이에요. 우파인데 그래서 이제 이승만한테 이제 갖다 바쳤죠. 박사님 오시라고 수고했습니다. 그 대신 우리를 처벌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라도 없는 놈들이 벌써부터 권력에 눈을 뜨고 잔소리 마. 내일 내가 조선 호텔, 지금 조선 호텔 자리 거기에 건국 촉선 중앙대 거기 참여해. 그 송진우 그 후에 참여해서 이승만의 건국을 돕는 1등 공신을 했어요. 예, 사실은. 예. 그게 바로 지역으로 말하면 호남입니다. 호남. 그 다음에 또 사람으로 말하면 이게 송진우, 그 다음에 김성수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조선인민공화국 박헌영은 북한을 쫓아버리고. 그렇죠. 그 한민당 사람들은 잘 가르치고 젊은이들을 이제 잘 달래고 해서 내가 용서할 테니까 니들 지금부터 잘해. 이제 해가지고 잘 만들어 왔고. 예. 제일 큰 문제는 이제 미소 공동회의거든요. 예. 미소 공동회의야말로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왜? 미국과 소련은 그 당시에 친구예요, 친구. 그러니까 그렇죠. 독일을 잡는 연합군이거든요. 연합군이죠. 그 연합군인데 그때 이제 히틀러를 제거를 했을 때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죽은 사람이 보니까 러시아 군대가 1,800만이 죽었어요. 그 미국, 소련, 불란서 다 합쳐봐다 얼마 안 돼, 죽은 서. 거기는 전쟁, 물자, 해병대, 공수부대를 주로 지원했고, 탱크전 있죠, 탱크전. 예. 사람이 죽은 탱크전은 러시아가 다 대응했단 말이에요. 1,800만이 죽었으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죽고 난 뒤에 이제 다시 이제 일본을 치자. 일본을 같이 우리 해결하자 해서 극동으로 이동돼서 와가지고, 그때 이제 히로시마 원자탄이 이제 터지고, 처음에는 이제 같이 하려고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얄타회담 가서 안 한다고 또 스탈린이 또 발을 빼고 말이야. 안 만나라고 하니까
루스벨트가 얄타까지 찾아가지 않습니까? 찾아가가지고 아니 다 됐는데 말이야. 일본은 저 가만놔도 죽어. 근데 왜 같이 안 하려고 그러는가요? 뭐, 아이, 전쟁 피로감이 많다. 뭐, 아직도 젊은이들이 뭐지? 자꾸 그러니까, 아, 그래? 나도. 우리 버섯그럼 올라왔어. 그, 원폭 시험 완성돼서, 딱 사진을 보여줬어. 그, 집에 가서 쉬어. 그 대신에 전쟁 일본 끝난 뒤에 전후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 그러니까 스탈린이 뭐랬어? 언제 내가 안 한다고 그랬냐고. 그때부터 남진 러시아 군대가 와서 1945년 7월 12일 날 평양까지 들어왔어요. 예. 원자탄 터지기 한 달 전에 벌써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해방이 됐으니까, 자, 러시아는 한반도 전체는 우리한테 달라. 다 주고, 니들은 일본만 가져, 미국한테. 그러니까 미국이 골당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친구인데, 그 다음에 또 1800만 원 죽었잖아요? 저 독일을 잡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건요, 미국 사람들이 되면 서섭할지 몰라도, 이거 사실이에요. 미국이 한반도를 러시아한테 선물로 주고 그렇죠. 1949년 6월 30일 날 철군했단 말이에요, 미군이. 네, 에치슨 라인. 에치슨 라인. 네. 그것이 뭡니까?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선물로. 그 끝난 거예요, 사실은. 이러한 상태인데 이것을 다시 돌이켜서 모든 주도권을 미소 공동회에서 유엔 총회로 옮긴 이 위대한 일을 해내가지고 결국은 남북한 통일 선거를 유엔한테 동의를 받아서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사람이 이승만 아니에요. 그렇죠. 위대한 선택이었죠. 그렇죠. 외교력이었고. 예. 이승만이 아니었으면요, 그건 자체가 불가능한 거거든요. 지금 공산주의 사회에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어찌하여 오늘날 대한민국의 지도자들, 아니 다 그래요. 정치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교수님들, 언론인들, 뭐 언론도 보면 내 눈에 보면 정상적 언론 없어 지금. 내가 보면요, 이거 완전히 비정상이야. 그러니까. 예? 지식인도 그렇고, 예, 문화예술인도 그렇고, 정치는 더 말할 것 없이. 이승만의 건국정신과 박정희의 개발정신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없는 거거든요. 없죠. 그런데 말을 안 하고, 오히려 말하는 것을 터부시 여기고, 정치할 때마다 말이야. 이승만, 박정희를 말하면 부끄럽게 생각하고, 나는 저런 인간들에게 더 이상 10년을 맡길 수 없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또 분이 올라 그러거든요. 예? 진짜 예. 목사님 아니면 이승만 대통령과 네. 관련된 네. 이 업적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자료, 사료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참 국민들에게 알려지기 어려웠는데 네. 그동안 그 활동을 거의 20년 이상 해오셨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진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또 이승만 대통령에 그렇죠. 대해서 이 정당들이 지금 제대로 평가하지도 않고 숨기기 급급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래도 10여 년 전에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지만 뭐 이승만 대통령이 약간 인기가 없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인기 1위였거든요. 그렇죠. 일이 절대적인. 지금 여론조사하면 노무현이 1위 나옵니다. 3등으로 밀렸어요. 3등으로 지금. 3등으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네. 이거 이건 미쳤어요. 미쳤고, 이걸 제가 조금 심한 욕을 섞어서 한다면은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교수들, 뭐 문화예술, 언론, 국가를 지도하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요, 호로놈 새끼들이다. 네. 호로놈 새끼가 뭡니까? 지혜비 엄마도 모르는 놈들이야.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무슨 대한민국을 지도한다? 웃기는 짬뽕들이죠. 그래서, 야, 저는 강화문 운동 하기도 힘들었고, 제가 사실은 그 강화문 운동 하다가 저쪽에 내부 고발자들에 의해서 또 우리 대표님도 좀 도와주시고 해서 내가 살해 계획에 들어가 있잖아. 정광못을 반드시 살해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변호사들이 지금 공식적으로 고발했거든요. 네. 살인 미수 혐의로. 문재인 살인 미수 혐의. 그 다음에 뭐 정세균, 질병관리본부, 그 전부 다 살인 미수 혐의. 왜? 내부 고발자가 다 제보를 했으니까. 코로나로. 반드시 정광훈은 죽여야 된다. 네. 근데 그 명령은 사실 북한에서 내려온 거거든요. 그렇죠. 북한이 내려오니까 청와대가 경찰이 다시 시민단체에게 흘리고, 언론에게 흘리고. 이래서 제가 이제, 살해 계획의 대상에 들어가 있어서, 제가 그랬어요. 사실은 제가 원래 평소에도 몸이 안 좋았는데, 좋은 강남에 가면 라파 메디앙스 병원의 의사 선생님, 예. 김효국 선생님이 제가 청와대에서 이제 비닐 텐트를 치고 투쟁을 하는데, 근데 제가 하루는 너아라 TV를 비닐 텐트 안에서 그때 이제 방송을 하다가 열사병으로 쓰러졌어요. 쓰러지는 것을 시청자들이 다 본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말도 못하고 막 손으로 빨리 해가지고
빨리 차를 갖다 앰뷸런스 떼가지고 내가 세브란스 큰일 날 응급실로, 뻔하셨죠. 예, 응급실로 가려고 빨리 응급실로 가는데 정신이 싹 가더라고요. 가서 내가 야 이렇게 해서 사람이 죽는구나. 그 느낌이 순간적으로. 그래서 에이 어차피 죽는 거 내가 응급실에 가서 죽으면 되겠냐 목사가. 내가 설교하는 강대상에 거기에 가서 죽어야겠다 해서 차를 돌려 해가지고 차에 타자마자 내가 팬티만 입고 다 벗었어요. 옷을 14병이 와가지고. 예, 다 벗었는데 그 응급처치를 막 찬물 물수건을 가지고 온몸을 다 이제 물을 겸고 이제 해서 교회를 도착했더니 우리 교회 간호사 그 자매님이 닝게를 딱 준비해가지고 들어가자마자 닝게를 딱 꽂았는데 딱 살아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살았거든요. 이걸 본 그 라파메디앙스 그 김효욱 저 의사 선생님이 그 바쁜 분이 청와대를 찾아왔어요. 제 비닐텐트 와서 목사님 애국운동 좋지만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병원에 한 번 와달라고 사정을 하셔. 그래서 내가 나는 저 동네 후진병원 의사인 줄 알고 또 저한테 그런 의사 선생님이 많아요. 수도 없어. 그렇죠. 목사님 한번 살려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아니 나 안 가요. 나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한 번 와달라고. 그래서 나중에 가시니 전화로 계속 그러시는 거야. 한 번만. 그래서 나는 저분이 동네 후진병원 의사인가. 뭐 의사들은 후진 사람이 없지만 그래도 뭐 자기 전공도 아닌데 전화해서. 그럼 미안해가지고 내가 한번 에이 가줘야겠다 해서 갔더니 병원이 큰 거야. 어마어마큼. 그리고 이분이 이제 연대 의대를 나와가지고 미국의 일리노이 병원에서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공부를 했는데 가자마자 이제 비디오를 딱 보여주는데 한 방에 내가 이해가 돼버렸어. 아하! 인간의 몸은 이렇게 되는구나 해서. 거기서 처방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녔더니 몸이 살아났어요. 예. 살아났는데, 아이 작년에 또 그 강화문에 그 8.15 때 대회했다고 나를 재구속시키지 않습니까? 결국엔 무죄가 나온 거니까요. 그건 진짜 문재인 정권에서 일부러 집어넣은 거죠. 예. 그리고, 합한 거죠. 그리고 구청장을 시켜가지고, 구청장이요. 내가 이제 재구속돼가지고 검사님한테 따졌죠. 검사님. 아니, 나를 왜 재구속시킵니까? 검사님이 그때 날 허수방수 해주자 그랬더니, 목사님이 어겼잖아요, 법을. 뭘 어겨? 그랬더니, 집에서 도망갔잖아, 이러는 거야. 우리 성북구청장이, 이성호 구청장이요. 페이스북에다가 정강훈 집에서 도망가서 우리가 찾고 있다. 그때 올려갖고. 올렸습니다. 언론에 다 나왔습니다. 나는요, 그걸 우리 집에 텔레비로 내가 보고 있었거든? 보고 있는데 날 보고 도망갔다고 나오는 거야. 철저히 나를 살해할 계획을 세워서 전체가 다 나선 거예요. 뭐, 언론 다 나서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6개월 감옥 살고 이제 나왔는데 몸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이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해서 다시 내가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지금 4-5개월 치료를 받아서 지금 몸이 또 좋아졌어요. 좋아져가지고 이제 마지막 생명을 걸어야겠다 해서 이제 정당을 선포를 했습니다. 선포를 해서 그 3개 진지를 내가 주목하는데 첫째는 강화문 강령에 참여하신 1150만 명. 그분들은 진짜 애국자 중에 애국자예요. 예. 두 번째는 1200만 기독교인들,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들. 우리가 예수를 왜 믿었냐 말이야. 예수 믿고 천당 갔으면 천당 갈 자격증 땄으면 됐지. 뭐 이 땅에서 뭐 더 이상 뭐 얼마나 더 잘 살아. 하루에 밥 3끼만 먹어도 되지. 이런 더러운 세상 나를 북한한테 넘겨주고 주사파 세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1200만 기독교인들은 다 여기 가입을 하라. 세 번째는 군번 가진 사람들. 군번 가진 사람이 군번 있잖아요. 군번이요. 그렇죠. 혹시 죄송하지만 대표님 군번 있어요? 전 병장제대 아직 30년 지나니까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기억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병장이에요? 그래, 병장. 최고 계급이에요, 병장. 근데 이것도요, 제가 내킨 게 말씀드리면, 호주하고 미국의 일부 주처럼, 우리도 제대한 뒤에도 계급이 계속 올라가는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호주에 가면요, 병장으로 제대하셨죠? 그럼 몇 년 지나죠? 그러면 계급을 또 올려줘. 예비역으로. 그리고 또 하루 교육받으면 또 장군도 돼요. 그래서 사성장군까지 올라가거든? 그래야, 아니, 뭐, 예비역도 할 기분이 생기지. 가서 또 총 쏘는 연습도 하고 훈련도 받고. 재미도 있고, 옛날 전우도 만나고. 근데 우리는 병장으로 제대했다. 그러면 영원히 죽을 때까지 병장 기분 나빠 안 되겠어? 그래서 우리도 이 제도를 이번에 우리 당이 내가 오늘 아침에 처음 당무회의를 내가 이제 주재하면서 12가지 중심
이제 그 사업을 확정을 했습니다. 예. 12가지 했는데, 그런데 시간 관계상 다음에 제가 발표하고. 다음에 또, 다음 주 정도에 시간 나시죠. 그렇습니다. 네, 또 병원 이렇게 들리실 때. 아마 딱 들으시면은, 예. 아마 이 소망이 생길 겁니다. 예. 이야, 이 정당이 그야말로 이제 소망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반응이 뭐 엄청 세고 일어나고, 그리고 어떤 분은 나보고 그래요. 당신 이번에 정당 선포 안 했으면 정강훈을 타격하려고 그랬다는 거야. 우리가 3년 동안 가문 가서 너한테 속았어. 그런데 이번에 정당 선포해서 용서 다 해줬다 그래, 날 보고요. 예. 이만큼 막 광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정말 이제 빨리 이게 네. 더 잘 돼야 될 텐데요. 여러분들 저희가 밑에다가 광화문 앱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당 가입하는 거 어떻게 해요?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광화문 앱을 가입하셔가지고 거기서 정당 가입 신청하시면 되는 거고요. 뭐 진성당원 되시기 위해서는 또 소정에 또 당비를 내시면 될 텐데 1,000원. 네, 1,000원 뿐이 안 됩니다. 네, 그냥 1,000원. 당원으로 일단 가입해 주세요. 자, 저희 밑에 링크 걸어놨습니다. 영상 보시면 밑에 링크 들어오셔갖고 예, 그 링크 타고 들어가서 정당 가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어제 내 이름을 아저씨 밝혀야 되겠어요. 나하고 같이 애국운동을 쭉 하셨던, 그 서경석 목사님이 예. 강렬하게 나를 비방하는 댓글을 전국에 다 돌렸더라고요. 뭐라고 돌렸냐. 이렇게 해서 정강훈, 문재인의 이중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확정됐다. 이렇게 올렸어요. 서경석 목사님이. 예. 그래 내가 열받아가지고 개인적 메시지를 올렸어요. 네. 당신 강문 나와서 장난치지 마, 앞으로. 예. 내가 하도 열받아가지고. 어디라고? 뭐? 내가 문재인 이중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내가 그래서 이런 말 했어요. 당신은 강문 나와서 한 게 뭐야? 지금까지 한 게 뭐야? 괜히 이슈 걸어가지고 당신 돈이나 훑어간 거밖에 더 있어. 내놔봐, 너, 당신 말이야. 예. 근데 가끔 보면요, 그 0.1% 가까이에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예, 예. 서경석 같은 인간들이. 예. 오해요. 왜 그러냐면, 절대로 나는 우파 분열 안 합니다. 내가 예. 아까 다시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금 돌아오는 3월 달의 대선은 이거는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 대한민국이 해체되느냐, 영원히 북한으로 가느냐, 아니면 다시 대한민국이 회복되느냐. 그러니까 건국 그 전에 70년 전에 우리가 이제 히로시마 원자탄 사건 이후에 우리 한반도가 강요받았지 않습니까? 예. 두 가지 강요받았어요. 첫째, 이승만을 선택할래, 김일성을 선택할래. 그때 우리는 이승만 선택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가지고도 또 내가 이렇게 연설을 내 입버릇처럼 하니까 또 깐적거리는 사람은 그래요. 뭐 이승만, 임승만밖에 없었냐? 그때 김구도 있었고 아니에요. 아니죠. 예, 뭐 여운형, 김규식, 이동희 아니에요. 그건 선택할 자격도 없고 불가능해요. 딱 이승만 하나예요. 북한은 김일성이에요. 또 김일성을 선택하느냐 강요받았더니 언제 북한이 뭐 김일성을 선택했습니까? 김일성이 지가 와서 깔고 먹겠지. 또 이런 장 시비 거는데 그런 디테일한 거 가지고 말하고 입술만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어쨌든 북한은 김일성을 선택했고 남조선은 이승만을 선택했죠. 예.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뭐예요? 어떤 체제에 살래? 이걸 선택을 강요받았어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시장정리,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의 세상에 살래?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통제경제, 조중동맹, 북한과 조선과 중국이 친구하는 조중동맹, 그리고 주사파를 종교로 선택하는 똑같이 네 가지 조건을 어느 쪽에 선택하려고 했더니 우리는 대한민국을 선택했어요. 북한은 공산주의 선택했어요. 70년 살아봤어요. 끝났어요. 끝났죠. 모든 전쟁은 끝났어요. 그럼 됐지. 이렇게 잘 나가는 이 대한민국에 아니 느닷없이 이 문재인 씨가 나타나가지고 세상에 살살살살살살 처음에는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눈치 못 채게 개구리의 개구리 적응법을 이용해가지고 개구리 삶은 개구리 비유 그렇죠, 잘 알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죽는지 말이야. 모르고 죽는지 있죠. 모르고. 네. 처음에 말이야. 뜨거운 펄펄 끓는 물에 개구리 넣으면 뜨거워가지고 펄떡 뛰어나오는데 냉수에 넣어가지고 살살 불 때면요. 적응이 생겨가지고 죽을 줄도 모르고 쫙 쾌감을 느끼면서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요. 익사되기 직전까지 왔거든요. 과거에 만약에 지금부터 10년 전에라도 제주도 4.3 사건을 놓고 이번에 문재인이가 연설한 대로 제주도 4.3 사건을 일으킨 사람을 좋은 세상을 만드는 자들이었었다. 이렇게 연설을 하고 그때 진압한 사람들을 국가폭력을 행사한 사람 이렇게 했으면 10년 전에 했으면요. 제가 총살당해 죽어버려요. 그렇죠. 근데 국민들이 이제는 개구리처럼 살살살 적응이 돼가지고 문재인이가 제주도 4.3 사건을 가서 제주도 4.3 사건을 진압한 사람을
국가폭력자라고 하고 그것을 일으킨 사람을 좋은 세상을 만들 사람이라고 해도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은 고사하고 저놈의 애물단지 저거 국민의힘 정당이 그러니까 애물단지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오히려 옆에 가서 잘 됐다고 박수 칠지도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지금요 걔들이 이제 점점 질러도 보니까 이거 죽은 시체니까 저거 국민의힘 정은 죽은 시체니까 저쪽 애들은 기가 살아가지고 이제는요 보안법 철폐를 공식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 보안법 철폐 나왔거든요. 예. 가만히 있잖아요. 얘기도 없어요. 지금 시민들만 열받아가지고 지금 뭐 서명 누구 아니 보안법 철폐한다는데 지금 당 선거할 때 거기 토론할 때 보안법을 난 막아내겠습니다 하는 놈 있나요 지금? 없죠. 저 이준석은 뭐 저쪽 편이야 내가 볼 때. 예. 예? 그나마 나경원 조금 그래도 조금 더 나아요. 우리 대한민국 편에서. 난데 이러니까 이거 미치죠. 거기다가 지금 또 개헌을 숨어서 진행하잖아요. 국회의장 주권으로 지금 개헌 협의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기에 누가 동조하느냐? 국민의힘이 동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각제 개헌을. 그 내각제 개헌을 할 때에 저쪽 사람들은 내각제 개헌을 시작할 때에 일단 개헌이라고 하는 이 물꼬만 터놓으면 마지막 종착역은 이거는 문재인이가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한 대로 이거는 북한가 가는 낮은 단계 연방제. 낮은 단계 연방제. 그걸로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것이고 출발은 내각제로 하자고 유혹을 해야 이 야당이 이제 일단 개헌의 토론장에 나오니까 내각제로 하자 해놓고 이 사람들은 내각제 한다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덥석 물었어요 지금. 거기 김무성이 거기 중심이니까. 김무성도 물었고 왜 이쪽 편의 사람들은 왜 내각제에 대해서 저렇게 좋아하려고 그러냐 하면 자기들 실력으로는 대통령 못하거든. 못하니까 내각제 하면 6개월에 한 번씩 수상 바꿀 수 있거든. 그리고 거기에 김무성, 유승민 이런 애들이 이제 이준석을 꼬드겨갖고 자기네가 한 번씩 해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였다. 단데 그래서 같은 내각제 개헌 내지는 개헌의 물꼬를 틀 때는 같은 말 같지만 서로가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돼서 출발을 한다면 나중 결론이 내각제 개헌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입니다. 이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끝나는 겁니다. 예. 여기에 지금 팍 속아내지는 아니면 고의제로 속는 거 내지는 적극적으로라는 동조하는 것이 국민의힘 정당이라면 우리가 건국 이후에 지금까지 오늘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우리가 3년 동안 군대 갔다 왔고 예? 그 자유가 박탈된 세상에서 난 35개월 몇 개월 36개월 했어요 군대 생활을. 이런 희생을 치러가면서 지켜온 나라를 지금 와서 우리가 낮은 단계 연방제한테 내어주고 결국은 북한으로 넘겨줄 수 있냐는 거죠. 이걸 제일 먼저 방어를 하고 목숨 걸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국민의힘 정당에 내가 당 대표가 된다면요. 나는요 뭐 당 대표 선거고 나발이고 나 다 필요 없어요. 전체 국회의원 사표 다 내버려. 130석 다 내고 단식 들어가고 내가 청와대에서 비닐 텐트 친 것처럼 청와대 앞들에 텐트 다 쳐. 이래야 막아낼 수 있지. 공수법도요 그렇게 막았으면 막을 수 있었어요. 막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지금 70년 동안 우리나라를 만든 이 정말 우파 정당을 누가 저렇게 만들어? 첫 번째로 그 앞에도 원인이 있지만은 황교안이가 망쳐놨죠. 네. 그 다음에 또 김종인 할아버지가 망쳐놨죠. 근데 다시 지금 유승민 세력하고 또 김무성 세력이 다시 망쳐놓으면 영원히 끝난다고 보기 때문에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저는 순교의 정신으로 이 혁명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잘못돼가고 있는 이 보수 정당을 견제하고 대선에서 정말 애국 세력이 주도권을 가질 수 그렇습니다. 있는. 어떻게 보면 진짜 주도권이라는 표현보다는 바로 갈 수 있는, 바로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회초리 같은 정당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촉구 한마디 할까요? 네. 연말에 가면 이제 대통령 할 사람들이 다 드러날 텐데 다 드러나면 나는 대통령 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다 시험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우리 당이 주도해서 이승만 박정희를 얼만큼 아느냐. 그래서 시험을 딱 봐서 70점 정도 맞아야 그래야 대통령 후보로 나올 자격이 있다. 이승만 박정희 90점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90점. 저는 마음이 좋아서. 그 다음에 당신이 대통령 됐을 때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한번 써봐라 여기. 시험지 한번 써봐. 그럴 때 저는
첫째는 이승만의 건국기둥 여기에 능통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속된 말로 이승만처럼 미국을 가지고 놀아야 돼요. 이승만은 이게 식민지 국가의 유학생으로 가가지고 세상에 미국을 가지고 노는 가지고. 그렇죠. 3대 진지를 백악관, 트루만, 또 아이젠하워, 또 3대 대통령 가지고 놀았거든요. 루스벨트. 그 다음에 상원의원 가지고 놀았대, 이승만이. 이번에 대통령 될 사람은요, 최소한 이승만의 외교적 능력. 그런데 내가 볼 때 실력 없어. 몰라. 미국을 어떻게, 왜? 그래서 통일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대통령 될 사람은 북한에 있는 노동당을 해체하고, 김정은의 노동당을 해체하고, 우리가 헌법에 되어 있는 대로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있는 통일을 이루어내야 되거든요. 네. 이뤄내는 것은 사실은 우리한테 힘이 없죠. 미국이죠. 미국을 설득해야 되는데, 통일을 놓고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이론도, 철학도 없어요.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도 없고, 예. 당 대표하는 사람들도요, 상상도 안 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일단 되고나 보자 해서 그냥 한 세상 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범죄행위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일개 목사라도 말이죠. 내가 사는 나라기 때문에 내가 연구 안 할 수 없고, 혼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미국의 설득 없는 우리 통일은 있을 수 없는 없어. 거죠. 예. 해방 후에 우리가 통일이 안 된 이유는 솔직히 미국이 통일 안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왜? 통일시켜 놓으면 중국으로 갈까? 안에서 관리하느냐? 요게 딱 정답이야. 요게 완전히 통일시켜 놓으면 골치 아파. 중국으로 갈까 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이비리그 교수들, 미국의 언론인들, 미국의 상원의원, 하원의원 전체를 1대1로 맞짱 토론 가서 미국의 뭐 폭스 뉴스라든지 아니면 MBN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서 아예 그냥 딱 벗어놓고 와이셔츠 입고 기라성 같은 아이비리그 교수하고 맞짱 토론을 해야 돼요. 예. 토론하면서 미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써서 감사한데 왜 통일 안 시켜? 다 알아. 통일시켜 놓으면 중국으로 갈까봐 그렇지. 이런 걸 리얼하게 토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반중, 예? 그렇죠. 친미, 그렇죠. 이걸 확실히 각인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죠. 우리 솔직히 대화하자. 괜히 뭐 얘기 쏘하지 말고 왜 통일 안 시키느냐? 통일시키면 우리가 중국으로 갈까봐 겁먹었지. 이것을 백악관, 상원의원, 아이비리그 교수들, 언론인들 해서 이걸 리얼하게 토론해서 압도할, 이승만처럼 완전히 압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근본 대통령은 그런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통일할 수 있지. 그런 분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 그래서 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예. 분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미국이 고개 껐다가 우리가 착각했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예. 그럼 와봐라. 통일시켜 놓으면 우리가 중국으로 갈까봐 니들이 미리 겁먹어가지고 통일을 방해하고 미국이 우리를 통일시킬 기회가 항상 있었어요. 예. 일단 건국할 때에 그때 이승만이 하자는 대로 했으면요 북한 정부 못 써요. 그렇죠. 근데 미국이 안 한 거예요. 미국이 안 하고 오히려 소련한테 절반을 넘겨주는 미국이 그런 정책을 써서 나라가 나눠졌고 그 다음에는 또 6.25 때 있죠. 그때 다그라스 메가더가 하자는 대로 했으면 끝났거든요. 예. 아니 압록강은 그 사람이 다치는지 모르지만 저 만주벌판 내 흑룡강 가봤거든요. 옥수수밭에 사람 한 명도 안 살아. 거기다가 히로시마 원자탄 한 방울 딱 때려놓고 자 다음은 북경이야 그러면 바로 통일이거든요. 6.25 때. 근데 안 했잖아요. 예, 예. 내가들 잘랐잖아요. 오히려 워싱턴에서. 그럼 미국은 왜 그렇게 정책 쓰느냐. 통일시켜 놓으면 한반도 전체를 뺏긴다. 중국으로. 왜? 한국 사람 속에는 이 중화권에 대한 사상이 맞아요. 그 이유는 세 가지 때문에. 하나는 뭐 한자를 공유했기 때문에. 한자 우리 같이 썼잖아요. 중국하고. 예. 그러면 미국하고 영국이 사실은 그 딴 나라지만은 그 사람들은 거의가 그 정서가 같단 말이에요. 왜? 거기서 왔기 때문에. 퓨리턴이. 그와 같이 우리도 5,000년 동안 중화권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습성이 있어. 있으니까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니까 중국한테 미쳐가지고 말이야 떠들고 난리들인데 그러나 이것은 이제 아닌 거예요. 두 번째는 종교를 공유했잖아요. 불교, 유교. 종교를 공유하면요. 중화권에 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추석과 구정. 이거 공유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차수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중화권에 5,000년 산 건 사실이나 해놓고는 이제 반격을 해야죠. 지금은 아니다. 예. 왜? 종교가 유교, 불교가 해서 기독교로 바뀌었다.
여기 기분 좋게 해야 돼, 미국 사람들한테. 니들이 심어놓은 기독교, 이게 1200만이요. 그렇죠. 캐톨릭까지 합치면 2000만이야. 통일시켜 놔봐. 가라고 떠밀어도 안 가, 우리는. 중국으로 못 가죠. 예. 그때 저들 입에서 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거 우리가 학문적으로 놓쳤네? 이렇게 동의가 돼야 통일이 되는 것이지. 그거 불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우리를 통일시켜줘봐. 통일시켜주면 니들한테 혜택이 돼. 왜? 니들 영원히 중국 문제 해결 못해. 시아에서 중국을 4대권을 나눠서 동부 삼성, 북경권, 상해권, 더 광동권 4개로 나누려고 그랬지? 러시아처럼? 해체하려고 그랬지? 되나 봐라, 니들. 첫날에 봐, 되나. 안 돼, 중국은. 예. 절대 불가능해. 근데 이거 해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중국에는 지하교인들이 2억 5천 이상. 와, 어마어마하죠. 카타쿰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로마 제국을 해체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중국에 2억 5천이 사는데 2억 5천 중국의 지하교인들은 한국 목사들 말만 들어. 미국 예. 목사 말 안 들어. 예. 그러니까 니들이 한국을 통일만 시켜줘봐. 니들이 제일 골치 아픈 거 우리가 해결 다 해줄게, 중국 문제. 이러한 논리로 국제 정치학에 여기 1인자가 이충근 박사님인데 예. 이충근 박사님 될다 좀 공부 좀 하고 그래서 시험을 봐서 이런 것을 70점 맞으면 그 사람을 우리는 대통령 후보로 한번 진행을 해서 그러니까요. 해야 되지 않겠나. 아유, 너무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하는 거지 일부에서 이것이 분열이다. 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 잘 모르고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든지 정권만 교체되면은 내가 거기 빌붙어 갖고 떡이라도 콩고물이라도 얻어먹겠다. 그런 아주 기회주의적인 생각이죠. 정말 바로 갈 수 있게 지금이 마지막 기회니까 최선을 다할 생각은 못하고 말이죠. 뭐든지요, 판단을 할 때는 가상을 해보면 알아요. 자, 제주도 4.3 사건 놓고 문재인 씨가 반역 행위의 연설을 계속하는데 그러면 간단해요. 아니, 시청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 문재인 씨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제주도 4.3 사건을 군경이, 군대와 경찰이 진압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시청자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제주는 뒤집어진 거죠. 끝난 거죠. 제주는요, 인민공화국이 그렇죠. 이미 그때 6개월 동안 인민공화국 하고 있었으니까 태극기 다 불태우고 예. 인민공화국 꽂았고, 그리고 50선거 참여 안 했잖아요, 제주는. 그리고 9월 달에 있는 북한 선거에 참여해서 배를 타고 서해안에서 투표용지를 북한에 갖다가 받잖아요. 이게 제주도 4.3 사건이거든요. 그럼 진압 안 했으면 어떻게 됐느냐를 딱 수일게 해보면 제주도가 100%, 1000%, 만부로 인민공화국이 됐고 제주도 되면 바로 전라남도입니다. 그러니까요. 나는 이미 확인했어요. 제주도 4.3 사건이 일어날 때 내륙에서 전라남도에서 같은 폭력이 일어났었어요, 그때. 제주도가 잡히니까 전라남도 불도 꺼졌어요. 예. 이게 역사적 사실인데, 그 전라남도 넘어가면 전라북도 넘어가죠. 전라북도 넘어가면 수도권 다 넘어가죠. 그러면 조선인민공화국이 되는 거죠. 소유롭게 해보면 아는 것처럼.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대로 가만히 두십시오. 내가 지금, 국민혁명당을 선포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가만히 눈 감고, 그래, 좋아. 다음에 또 대통령 후보 나오면 윤석열을 하든지 최재형을 하든지 홍준표 하든지 아무나 또 찍어. 그러면 최소한 정부는 우파 정부가 서겠지. 좋아요. 우파 정부 설 수 있어요. 100% 설 수 있어요. 이번 선거는 100% 이긴다고는 확신합니다. 네. 이긴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대한민국 망하는 속도만 약간 연기됐을 약간 거예요. 연기. 네. 좌파들이 또 다시 득세할 겁니다. 광화문에 나와서 또 촛불 들고 바로 난리치고 나오죠. 말이죠. 예. 역시 그리고 또 거기 이제 누구 되는 사람 또 뒷산에 올라가서 아침 이슬 한번 아침 이슬 또 불러야 불러주고 되고. 또 좌파 아니, 인사들 이번에는 아침 이슬 안 부르고요. 앉혀줘야죠. 아침에 안 부르고 님의 형중국 부르는 네. 거예요. 이것이 뻔한데, 네. 이것이 뻔한 걸 보면서 선지자가 가만히 있는 것은 선지자가 이건 안 되죠. 예. 만약에 대선에서 우리가 이긴다 해도 100% 쟤들은 촛불식이 다시 나오지요. 이런 거에 대한 수일기를 사전에 다 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포를 하고 사전 쟤들이 아예 시도도 못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국민혁명당을 선제적으로 선포를 하고 강화문 온앱을 천만 조직을 해서 맞습니다. 8.15 때 네. 아예 무서워서
시도도 못하도록 우리는 천만 앱을 딱 조직해서 기침을 아함 나오기만 해봐 아함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예. 다 지나간 뒤에 뭐 찔찔 울고 그러니까요. 나라 망했다 하면 안 되죠. 네. 예. 자, 시청자 여러분들, 광화문 앱 밑에 링크 있으니까 빨리 가입하시고, 뭐 스마트폰으로 그 앱만 설치하신 다음에, 예, 정당 회원 가입해 주시면은 여러분들 당원으로 가입하시는 거예요. 당원 가입해 주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큰 도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는 거죠. 예, 본인이 사는 거고, 대한민국이 사는 겁니다. 이번에 국가혁명당은 사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든 거지, 예,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만든 거지, 분열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꼭 광화문 앱 설치하시고 당원으로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목사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예, 그리고 공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변호사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손정민 씨 사건과 관련돼서, 뭔가 형사적으로 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자문까지 해드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언론, 우리 사회가 잘못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도와준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관심 많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로 더 드리면요.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76가지가 다 무혐의가 돼서 무죄로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야, 저는 이번에 저를 변호한 사람들이 16명인데 제가 그분들을 선임 안 했어요. 그분들이 자원해서 이건 아니다 해서 자원해서 변호인으로 나오셨는데 네. 뭐 강현재 변호사, 뭐 이명규 변호사, 이성희 쪽 왔는데 또 한변하고 이제 김태훈 변호사 왔는데 제가 그들이 변호한 걸 보고요 감동을 먹었어요. 예. 이야, 저렇게만 변호하면 저건 억울함을 당할 사람이 없겠구나.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특별히 제일 싸우기 어려운 진짜가 되면 언론입니다. 예. 언론하고 법률적으로 싸운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로서는 불가능해요. 이것을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저를 변호한 우리 변호 특검단들이 이걸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예. 얼마든지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하시면 광화문 앱에 딱 가입을 해요. 그렇습니다. 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방송 전에 목사님과 이런 부분 좀 도움을 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흔쾌히 도움을 주신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또 설명까지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번에 손정민 씨 사건 관심 많은 분들은 광화문에 가입하시고 법적으로 문제 생기면은 빨리 나도 당원이니까 좀 도와달라고 말씀 부탁드리고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있는 시작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저런 식으로 가다가는 정권을 교체해봤자 또 뒷산에 올라가서 이번에는 아침 이슬 말고 다른 노래를 또 부를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있는 그 길 가칭입니다. 국민혁명당. 또 명칭도 조만간 공모해갖고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새로운 이름을 만들겠습니다. 국민혁명당 밑에 광화문 앱 설치해서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